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오늘은 저희 발칙한 경제가 그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다뤄볼 주제는 태양광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태양광 회사를 꿈꾸는 신성에너지의 김신우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산업의 이렇게 시작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디에 파생되는 거라고 할까? 보통 반도체에서 파생되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붐업이 됐다가 이렇게 쭈그러들었다가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쭈그러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태양광에 다시 엄청난 관심을 또 받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 좀 해주세요. 태양 전지는 사실은 1800년대에 나왔어요. 와, 네. 사실 누구나 네. 한 번씩 꿈꿔볼 만한 일이죠. 태양을 쓰고 싶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라는 것 자체를 쓴 거는 그 우리가 흔하게 봤던 게 그 성화봉송할 때 예. 아테네에서 채화를 할 때 태양 에너지를 써요. 아, 예, 열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성화 그 봉송 처음 시작할 때 그 어렸을 때 그 돋보기로 예, 검은 봉지 예, 태우는 맞습니다. 그런 방식인가요? 예.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자체를 이용한 거는 뭐 옛날에 전설에 의하면 뭐 기원전 몇 세기에 아, 전설. 예, 뭐 그 전투할 때 그리스 뭐 전투 때 맞아. 아르키메데스가 이 막 배를 태양광을 태우고. 못 쳐서 배를 태우고 뭐 네. 이랬다는 건데 그게 나중에 그리스 해군이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다 1800년대에 들어와서 19세기에 이제 한 19살짜리 소년이었어요. 아, 19살. 예, 그러니까 워낙 이제 뭐 과학에 대한 관심도 많고 특이한 친구였는데 한참 한국이었으면 한참 수능 공부해야 되는 나이. 예. 그렇죠. 근데 아버지 연구실에서 우연치 않게 하다가 이제 이 태양광의 이제 처음 발전 원리를 개발을 한 게 이제 그때였고요. 아, 태양광이라는 예. 거를 처음 개발한 게 그렇죠. 19살짜리. 예.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이 나이 되도록 뭐 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된 거는 그 아무래도 이제 1950년대 와서 그 위성에 이제 탑재가 되면서 아, 우주에. 예, 그 나사에서 이제 위성을 쏘아올 때 그 전에는 이제 화학 전지를 주로 썼는데 그때 한 분이 강력하게 태양광을 써야 된다. 우주는 그늘지는 게 없고 그쵸. 구름이 없잖아요, 예, 일단.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이제 태양광을 쓸 수 있으니 밤도 없고. 예. 그래서 우겨대서 그때 벵가드 이론가에 이제 태양광 이제 태양 전지가 들어갔는데 화학 전지는 올라간 지 얼마 안 돼서 고장이 나버렸고 예. 결국은 태양광이 돌아가서 위성이 이제 임무 수행을 하고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생활보다는 이제 그런 위성 쪽, 우주 쪽에 이제 먼저 태양 전지가 먼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 뭐 이렇게 들어온 거는 오일 쇼크 때. 예, 오일 쇼크가 1차, 2차 하면서 맞아. 궁핍해졌을 때. 궁핍해졌을 때 다른 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오히려 또 석유 회사들이 투자를 해서 아, 그래요? 예, 그 뭐 관련 자료들을 막 찾아보니까 석유 회사가 오히려 그때 오일 쇼크가 났을 때 투자를 해서 연구 개발을 시켰고 그때 이제 양산화 가능성이 있는 태양 전지가 처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원리는 그 전에 그 19세 소년이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걸 자본을 투입해서 했던 거는 한 1970년대 예, 오일 맞습니다. 쇼크 때. 예. 근데 이게 쭉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그때 한 6%대 태양 전지 효율이 나왔는데 6%? 예. 6%인데 이후에 계속 안 됐던 거는 사우디나 이런 데서 이제 증산을 하고 하면서 이제 가격이 뚝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재생에너지는 이제 다시 묻어져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오일 가격과 태양광의 이제 산업의 이제 성장이 좀 약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2004년도, 5년도 이제 요때쯤 들어오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교토 의정서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태양광이 조금씩 관심을 받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국내에 들어왔던 거는 2007년도 옛날 동양제철화학이 지금의 OCI. 폴리실리콘을 한다라는 신사업으로 들어가면서 관심을 이제 국내에서도 받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OCI 주가가 거의 한 자릿수에서 한 40얼마까지 그렇죠. 올라갔었죠. 예.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가 OCI가 한 60만 원대까지 와. 올라갔었죠. 지금도 그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내에서 처음에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산업으로 조금씩 육성되기 시작했고 예. 사실은 사람들은 이미 잊혀진 거지만 삼성도 태양광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이제 태양광을 신사업으로 5대 신사업 중에 하나로 이제 예전에 신청을 했다가
이게 이제 SDI로 넘어갔다가 다시 뭐 삼성으로 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5대 신수종 중에 제가 알기로 바이오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이오도 요새 힘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이 이제 따라갔는데 사실 국내에서 제조업 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요? 그 태양광의 이제 원리를 보면 웨이퍼를 가져다가 이제 각종 이제 뭐 CVD 장비나 이제 식각을 해서 태양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이게 반도체랑 거의 공정이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 공정이 열이 일어나면 10분의 1 정도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게 태양 전지.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태양 전지 쪽으로 많이 먼저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그 아까 OCI 주가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네. 했었는데 이게 확 올라갔다가 네. 확 떨어지는 그런 계기들은 어떤 변곡점의 변수들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화 같은 경우도 네. 사실 그 유럽의 그 최대 업체였잖아요, 큐셀은. 큐셀. 그래서 진짜 거기는 약간 그 유럽의 약간 자존심? 그렇죠. 뭐 그런 걸로 인식되는 회사를 한국 회사가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좀 거기에 자존심에 자존심이- 타격을 줬는데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확 꺾였던 거예요? 그 붐업이 됐던 건 아까 기후변화 관련한 예. 그런 거였고 꺾인 거는 어떤 이유예요? 2006년, 7년 들어올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이게 예. 산업 자체가. 그리고 OCI가 주가가 막 확 뛰었을 때는 전 세계에서 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하는 회사가 예. MEMC, 햄nok, 바커 그리고 OCI 네 군데밖에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군데 회사가 물량을 얼마만큼 증설을 하느냐 아니면 생산량이 줄어드냐에 따라서 폴리 시장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아, 거의 삼성전자급이네요. 네 개 정도면 회사가. 네. 예. 그래서 심할 때는 스팟 가격이 뭐 600불까지 올라가서 킬로그램당 600불. 지금은 사실 10불 이러잖아요. 600, 지금 한 10불 정도 하는데 10불 그때는 하는데 그때 600불까지 600불 뭐 갔다고요? 이렇게 스팟 가격이 갔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만들면 무조건 돈을 벌었고 그 고객들한테 이제 선급금을 받아서 투자도 하고 뭐 이랬던 아름다운 그 시절이었죠. 돈을 미리 안 주면 그러니까 돈 주면 만들어 줄게 뭐 이런 개념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시장이 확 바뀌었던 거는 중국 때문이었어요. 2010년도에 들어와서 태양광 시장이 그때 이제 화랑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오랜만에 화랑기다. 그래서 이제 뭐 독일 시장이 가장 컸었고 그 당시에 예. 전 세계 시장이 한 17기가와트 17기가와트. 예. 딱 그 정도 규모였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2배 성장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가와트라는 거는 원전 하나 정도. 그쵸. 근데 1기가와트. 예. 17기가와트라는 거는 전 세계에 한 원전 17개가 생산하는 전기를 생산할 정도의 태양광 설비가 갖춰져 있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는 2010년대 너무 좋으니까 저희도 그때 영업이익률 10%씩 나고 막 이랬어요. 오, 제조업이 10%면 네. 참 대단한 꿈의 건데. 숫자였죠. 예. 정말. 그래서 웅진, 저희, 뭐 넥솔론, 뭐 OCI 모든 회사들이 다 해피했을 때였는데 아, 넥솔론 웅진 네. 슬픈 이름이네요. 예. 그래서 17기가와트 되고 그 다음 해도 한 30% 이상 성장을 할 거다라는 예. 전망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2011년 초반까지만 해도 주가들이 다 좋았어요. 진짜 회사 상원들도 다 이익이 났었고 예. 근데 1분기가 지났는데 가격이 막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 예, 예. 가격이. 이유를 찾아보니 중국이 예. 내년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증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내년도에 23기가와트 정도 규모인데 중국이 증설 들어간 게 거의 30기가와트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 드르게 기상. 예. 그래서 2011년도에 제가 이제 근데 독일 그 친구들은 예. 시장 전망을 하고 증설을 하는 거예요. 뭐 왜 전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된다더라. 잘 된다더라라는 것과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도 못했고 뭐 이래저래 못할 것 같으니 태양광을 해볼만 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기술 난도가 반도체보다는 조금 쉬운가 봐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좀 낮으니까 이제 장비들은 어차피 뭐 독일 장비나 뭐 이제 이런 장비들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사다 쓰면 되는 네. 거고 장비는. 예. 해볼만하다 해서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놨는데 가동을 돌리니까 시장은 이제 20기가인데 오버서플라이가 한 40기가, 50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증설을 많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가 이게 원래 제조업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 뭔가 개발이 되면은 쇼티지가 날 때, 네. 그러니까 뭔가 그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 플레이어들이 많이 뛰어들고, 네. 그러면 오버서플라이가 되고 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시장의 어떤 변화가 좀 생겼을 것 같은데. 그 중국 업체가 그렇게 난립한 이후의 시장은 좀 어떻게 변했어요? 사실 구조조정이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중국 큐셀이 망한 거예요? 큐셀이 그쵸. 2011년도에 제가 큐셀 담당자한테 만났을 때 중국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다. 예, 예. 그러냐? 우리도 중국이 싫어. 그랬더니 한국도 싫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 직장이 반도체 회사였다는 거예요. 아. 한국도 옛날에 보조금 주고 뭐 지원해줘서 맞아. 키우면서 네. 우리 회사 망해서 큐셀을 왔는데 이번엔 중국 때문에 해서 한국도 싫고 중국도 싫어했는데 결국 하나의 인수가 된 거죠. 근데 그때 그 큐셀은 말레이시아에 엄청 좋은 라인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때. 이 태양광 시장에서 그래도 기술력이 우리는 있으니까 예. 전자동 라인을 만든 거예요. 아, 지금 하나 큐셀 말레이시아에 네. 있는 게 원래 큐셀이 네. 그때 만들어놨던 네. 건가 보네요. 만들었는데 돌리지도 못하고 망한 거죠. 근데 그 좋은 장비를 이제 한화에서 딱 잘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고요. 독일에서 가장 큰 큐셀이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업체들도 많이 망했어요. 그래서 한 뭐 유명한 걸로는 오바마가 이제 가서 재생에너지 막 얘기를 하면서 예. 업체 하나를 방문해서 막 사진 찍고 했는데 예. 그 다음 주인가 파산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 회사가. 야, 그거는 진짜 거기 섭외한 분을 좀 이렇게 경지를 시키든지. 그렇죠. 원래는 좀 상황 봐야 되는데. 근데 저도 이렇게 문득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금융위기를 맞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돈을 네. 집어넣었을 때 어디가 제일 승수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에너지라는 조언을 네. 받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재생에너지에다가 이제 엄청난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금도 풀고 재정 지원도 확실하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키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딱 겹친 거네요. 중국에서도 투자를 막 밀어넣고 네. 있었고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막 밀어넣고 있었고. 예. 야, 근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미국 업체들이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가 그렇게 키우던 업체들이 힘들어지고 망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이제 미국의 그 솔라월드라는 독일 회사에 미국 법인이 있는데 예. 이 법인에서 미국 정부 ITC에다가 지금 중국산 제품이 미국 내에 너무 들어와서 시장이 침해되니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그게 2012년, 13년도에. 그러니까 독일 업체가 미국에서 중국을 상대로 네. 제소를 했다는 거죠. 예, 덤핑 네. 치고 있다고.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반덤핑하고 부당 보조금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고 예. 그래서 일괄적으로 중국 업체들한테 반덤핑 관세를 200% 300%씩 때렸어요. 어지간히 급했나 보네 미국도.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러면 우리 다 힘들어질 수 있으니 그러니까 트럼프도 아니고 오바마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그런 정책은 오바마 때 더 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뭐 세이프가드 정도 하나 한 건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오바마 때 이제 그 반덤핑을 하면서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가기 힘들어졌어요.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가기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공포스럽게 들리네요. 그 물량이 어디로 갔을까? 그렇죠. 그게 이제 한국, 일본, 유럽으로 이제 뿌려진 건데 이게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유럽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반덤핑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중국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최저 가격제, 쿼터제 이렇게 해서 수입 물량을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도 못 가고 이제 유럽도 못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중국이 시도한 거는 대만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대만의 생산 라인들, 태양전지 회사들이나 태양광 모듈 회사를 이용해서 우회적으로 수출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직접 나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대만을 통해서 경유해서 나가서 네. 원산지 표기를 갖고 오는 대만으로 거네요. 예, 예. 해서 나간 거죠. 그래서 그때 전 세계적으로 뭐 공급 과잉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도 어려울 때 대만 업체들은 너무 장사 잘 된 거예요. 가동률 100%로 돌아가고 중국에서 맨날 오더가 들어오니까 근데 이거를 또 보니까 이상한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대만도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만도 반덤핑을 또 맞았죠. 그럼 한국은 좀 어땠어요 그 당시에? 한국은 우리나라 특징이 이제 업체도 많지 않았고 예. 그때도 이제 뭐 하나가 이제 막 인수했을 때였고 뭐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그렇게 관심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덤핑을 할 정도의 여력도 없었죠. 여력이 없었죠. 저희는 되게 솔직한 가격으로 항상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지 싸게 팔겠다라는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 업체들도 힘들어졌고 대만이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때문에. 오더가 사라졌으니까. 어차피 경유하는 네. 용도가 좀 컸기 때문에 경유의 목적이 사라지니까 대만 업체들이 많이 망하게 된 건가 보네요. 예. 많이 망했죠. 대만도. 근데 그 반덤핑 과세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요? 네. 지금도 이제 그 요율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다시 산정을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WTO에서 뭐 미국의 그런 반덤핑
뭐 그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라는 뭐 WTO 결정이 나왔다고 이제 중국에서 뭐 야 빨리 취소해라고 하지만 그럼 미국에서는 근데 뭐 글쎄,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어쩌라는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어떤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은 좀 어떻게 돼 있어요? 중국이 이제 결국은 전 세계로 못 나가는 상황이 되고 자기네들 기업들은 이제 대출을 해주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은 살려야 되니까 예. 중국 내수 시장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네.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네. 국내에 설치해라. 국내에 계속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고 하면서 가령 이제 2017년도에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이 80기가 정도, 72기가 정도였는데 예, 예. 그때 50기가와트가 중국이었어요. 시장이요. 그냥 부럽다. 네. 외국에서 못 팔게 하면은 그냥 뭐 우리 국민들끼리 쓰자. 네, 네.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저쪽 이제 뭐 내몽골 지역 뭐 이런 데다가 거기다 다 깔아 이렇게 하면서 중국 내수 시장이 뭐 40기가, 50기가 이런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한국 업체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그 네. 반덤핑을 할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자니 거기는 내수로 다 해버리고 네. 뭐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데들은 뭐 반덤핑을 해놓고서 자기네 또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반덤핑을 또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국내 업체들은 도대체 어디로 좀 활로를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국내 업체들이 그래서 들어간 게 미국 시장을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이제 못 들어가고 시장에 저해되는 요소들이 사라지면서 미국에 이미 제조업체들은 다 망해 있는 상황이고 몇 군데 이제 뭐 썬파워나 몇 군데 회사를 말고는 다 망했으니까 예. 결국은 중국도 안 돼, 베트남도 안 돼, 뭐 대만도 안 돼 그러면 이제 한국산 예. 제품들이 뭐 하나큐셀 제품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미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들어간다는 게 수출을 했다는 건가요? 수출을 한 거죠. 수출을. 예. 그러면서 이제 제품이 미국으로 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 수혜를 받던 해가 이제 2014년도부터 16년도. 예, 예. 그때 이제 덤핑 관세 때리기 시작하면서 부과하면서 3년 동안 미국 시장이 좋아지면서 이제 거기에서 수익들을 태양광 업체들이 좀 보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조치로 인해서 수혜를 본 거네요. 네, 봤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2018년 19년까지 와 있는데 네. 지금도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수혜를 보고 있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미국 시장이 망할 거다라는 예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주가도 그치. 그러니까 네. 그 자국 보호를 위해서 그나마 미국에서 이렇게 열어놔서 네. 거기서 먹고 살았는데 네. 트럼프가 하는 짓을 보면은 그것도 막을 것 같다는 불안감은 충분히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리고 트럼프는 워낙 뭐 이제 태양광 전 정부가 했던 거 다 싫어했으니까 맞아. 응. 트럼프 당선되는 날 전 세계 태양광 업체들 주가가 다 10%, 15% 막 다 빠졌어요. 맞아. 기후 변화가 네. 어딨냐, 지구 온난화가 어딨냐, 뭐 난 안 덥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주별로 예. 지금 이제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음. 그다음에 뉴욕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리백 선언을 했어요. 아리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 뭐 재생에너지 캘리포니아 뭐 그다음에 플로리다 뭐 각 주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주별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오히려 재작년 트럼프 되고 나서보다 더 성장한 10기가와트 시장으로 성장을 했고요. 올해는 13기가와트까지 더 성장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강화가 되고 네.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무역 장벽이 생기거나 뭔가 다른 장벽이 생기더라도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 것에 대한 수혜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네.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지금은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는데 아까 제가 그 6%라는 거에 네. 대해서 다시 여쭤봤던 게 제가 듣기로는 그 태양광의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된 것도 네. 지금 태양광이 그 시장이 확대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의 어떤 성능이라는 게 뭐고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을 해왔어요? 2008년도 그때만 해도 제일 높은 효율이 17%? 17%. 예. 그 6에서 17%까지면 많이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네요. 예, 예. 17%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뭐 그 지금 결정질 폴리실리콘으로 만드는 결정질로 만드는 태양 전지는 20%를 넘어가지 못할 거다.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단기에는 18%도 넘기기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예, 예. 그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산업이 힘들다 보니까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금 고순도가 아니더라도 저순도를 가지고도 좋은 효율을 만들어내야 된다. 예. 뭐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다양한 제품들을 쓰기 시작한 거죠. 뭐 순도가 낮은 제품도 넣어보고 어차피 장사 안 되는데 웨이퍼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뭐 이렇게 된 그런 상황들이었죠. 예. 그러면서 공정 기술이 막 그러니까 공장 라인이 생산을 안 하니까 근데 돌리긴 해야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웨이퍼를 이거 넣고 요렇게 레시피를 해보고 저렇게 레시피를 해보고
그러니까 진짜 실제조 설비인데 연구 설비가 돼버린 예, 거네요.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태양전지 효율을 올리는 거는 레시피의 부분들도 있지만 장비를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 장비들을 많이 이제 태양광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레이저 장비라던가 뭐 이런 장비들을 태양광 쪽에 들어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양산화 라인으로 맞출 수 있을까? 그러니까 워낙 고가 장비들이니까 그렇죠. 예. 이걸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시 가격 원가가 안 맞아 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장비 업체들하고 같이 제조사들이 기술 개발을 하면서 효율을 올릴 수 있고 이제 반도체 기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기술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효율이 많이 올라가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은 최고 효율이 태양전지가 22%. 그 마의 20% 벽을 넘었죠. 돌파를 했네요. 예. 그리고 아까 아리백까지 딱 소개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쭉 설명해 주세요. 아리백이 뭔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리백은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쓰는 전원을 100% 이제 재생에너지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 이게 사실은 뭐 미국에서 지금 얼마 전에 왔다 간 뭐 아리백 그 이니셔티브 거기 모임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기업들이 뭐 이제 기후 변화나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기업의 요즘은 지속 가능 경영 예, 예. 이런 거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 예. 그래서 애플이나 이런 데들이 선언적으로 나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다 활용을 할 거야.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력을 사오든 내가 자체 소비를 하든 해서 할 거야. 라는 게 시작됐는데 여기 의외로 뭐 애플이나 대기업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 한국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이제 100% 내가 태양광을 내 회사에 설치해서 쓰는 게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의 지분을 산다던가 예. 그런 걸로 인증을 해준다라는 게 이제 국내에서 나오는 녹색 요금제라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는 그 태양광 전기하고 네, 원자력 전기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조건 전기를 사오는 건데 저 태양광 전기 사고 싶은데요. 그럼 한전에서 여기 태양광 전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지 그게 않잖아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그 산업부에서 하겠다는 거는 네, 뭐 그냥 똑같은 전기를 받는데 그렇죠. 비싼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전기를 그동안 사왔는데 똑같이 100만 원을 사오고서 전기요금을 150만 원을 내는 네, 거야. 녹색 요금제가 약간 그래서 이제 그린피스나 이런 쪽의 환경 단체들은 녹색 요금제는 사실은 아리백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기업 PPA를 해서 예, 예. 기업이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발전소에 투자를 해서 발전소 전력을 살 수 있게 예.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인데 우리나라에 오면 뭔가 좀 약간 해외 쪽하고 좀 달라지는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그게 있는 것 결국은 같아요. 해외에서 인정,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냥 비싼 전기 샀으니까 녹색이요. 이거 조금 네. 이렇게 어색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도 정비들은 좀 상당히 좀 계속 돼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재생에너지를 써야 돼, 비싼 걸 써야 돼, 투자를 해야 돼 이러면 나 제조업해서 지금 마이너스 막 이러는데 그것까지 내가 부담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예, 예. 예. 뭐 마지막으로 뭐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사실은 태양광 산업이라는 거는 뭐 국내에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 뭐 폐기물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오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빠는 뭘 만들어 이렇게 광고 나오면 되게 뿌듯해 하는데 네. 태양광을 만든다는 게 마치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자녀들한테 보이는 게 좀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사실은 태양광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무한한 에너지, 태양광을 가지고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술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이게 뭐 전체 전력을 다 대체할 것도 아니고 하나의 좋은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국내 기업들도 사실은 어려운 환경 지난 10년 동안에도 여태까지 버텨오고 뭐 좋은 회사들은 글로벌 기업도 돼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조금만 이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시고 이제 성숙해가는 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태양광이라는 것이 설치되는 것, 낯선 어떤 것이 설치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 이거는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아직 낯설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수용성 문제 등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걸 설득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그들이 원하는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설치가 많이 된다면은 좀 더 그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그 수용성이 높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좋은 산업군, 좋은 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기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신성희 엔지의 김진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